지난번에 클리닉 어디까지 정리했지? 전기 어디까지 했니? 학원 끝내면 돼 지금은. 클리닉 어디까지 했지? 유전 상수, 유전 분급까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까지 이야기해 봤나 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검전기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검전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자, 어떤 거를 확인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검전기. 너 머리 묶었더니 왜 풀어제쳤어? 추워요.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춥지. 껐는데. 켜졌는데? 소리 있는데? 소리 안 들렸잖아. 아, 진짜 자. 하나같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검전기. 너무 쿠박하지 마. 찬이도 잘 보면 멋진 남자야. 자, 검전기라는 장치는 자,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다라고 얘기해. 자,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를 검전기라고 합니다. 검전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대. 446쪽 있어. 책 나중에 안 갖고 와도 돼. 클리닉 있어도.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클리닉 이거 학원으로 하잖아요. 어. 그럼 나중에 상담 끝나고 학원 앞에는 이거 붙여서 하면 되지. 이거 한 대까지 계속. 아, 그래요? 진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최대한 빨리 끝내갖고 여름방학 전에 끝내놓고 정리 한번 하고 2학기 때는 진도를 거의 못 나가. 너네 면접 대비해야 되거든. 못해요. 이제 갖고 시험 보는 해가 왔어. 어쩔. 뒤지기 열심히 해야지. 자,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 대부분 다 되는데 학교에서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다 돼. 뭐가요? 혹시 C 맞은 사람 있니? 뭐가 돼요? C 과목 C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뭐가 된다? 어? 옛날에 영어 실수. 근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C인 사람 있냐고 물어본 거야. 다른 거는 다 이만한데 그때 마킹 실수해가지고 다 몇 번이었나? 다 밀려가지고 그때부터 더. 그거 빼고는 모르겠어. 영어가 작년에 국사 2 맞은 애가 있었는데 가볍게 그래도 걔 2차까지 갔던 것 같은데 2를 맞았어. 2면은 시험 안 본 거하고 똑같다며. 네. 시험 봤대. 근데 2야. 자, 센서카만 봐도 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검전기는 센서카만 봐도 이 맞지 않아요? 뭐? 수행평가요. 수행평가. 그거만 봐도. 그래? 작년에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안 높았어가지고 GPA 더 높을걸요? 모르겠어. 걔는 희한한 아이야. 학원에서 갑자기 실종돼. 학원에 분명히 들어오는 거 봤는데 학원에 없어. 새 나가갖고 가방 놓고 없어져. 지난번에는 걔 막 경찰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엄마가. 애가 전화도 안 받고 학원에도 안 오고. 집에서 전화 꺼놓고 잤대. 왜요? 자고 싶었나 보지. 시험 보고요? 걔 1학년 때부터 유명했어. 방황하는 아이. 어디를 배회하는지 몰라. 넌 도대체 뭐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 깎고 왔다는 둥. 머리를 어떻게 3시간 동안 깎니? 희한한 아이야. 자,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 내는 금속박 검전기라고 불러주고 있어. 금속박 검전기. 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자, 여기 금속판과 금속막대가 연결돼 있고 여기 절연시키는 고무마개 같은 거를 꽂아서 자, 안쪽에 병 같은 데다 이렇게 보관을 해.
자, 그리고 이 끝에는 금속박이 있어. 이 병 꼭 산사춘 병 같아. 아, 산사춘이라고 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검정기병에 노는 장치라고 한다. 얘가 뭐야? 금속판이야. 얘는 금속막대. 자, 그리고 얘는 금속박이 두 장이 나란히 있고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철판 같은 게 있어. 근데 두 개만 그려줄게. 자, 금속박이 있다고 해. 박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금속을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 놓은 걸 금속박이라고 얘기해. 어느 정도로 얇냐면 껌종이에 있는 알루미늄 본 적 있지? 베껴갖고 장난도 하잖아, 그지? 그 알루미늄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 굉장히 얇아. 자, 그러면 이 장치를 이용해서 뭘 알아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첫 번째, 대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어. 두 번째,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줄 수가 있어.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줄 수 있어.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전 여부를 알아보자. 자, 병은 빼버리고 그릴게. 자, 여기 금속박 검정기가 있어. 금속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놓자. 우리 지난 시간에 털난상아 기억해? 털 유명해 기억해? 그 관계에 의해서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하자. 유리막대를 누구로 문질러 볼까? 명주 헝겊으로 문질러 보자. 그럼 유리막대는 무슨 전기를 띠지? 플러스 전기를 띠겠지.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플러스 쪽에 금속이 가까이 오면 이쪽에 누가 오지? 마이너스가 오고 이쪽에는 플러스들이 남겠네. 그럼 플러스는 서로 어떻게 해버릴까? 금속박끼리 밀어내겠지. 벌어진대요. 검정기는 무슨 원리를 이용한 장치지? 정전기 유도. 그렇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야. 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를 우리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전 여부를 알려줬다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갖다 놔볼까? 에보나이트를 털 가죽에 문질러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놔보자. 그럼 에보나이트 막대는 무슨 전기를 띠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구나. 그럼 이쪽에 누가 오니? 플러스들이 남고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이동해 왔겠지. 맞아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이동했을 거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버립니까? 벌어지겠죠. 그래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면 벌어지면 대전돼 있는 물체,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번에는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보자. 자,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 대전된 전하량의 비교를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 이쪽에 금속박 검정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전하를 요만큼 갖고 있는 아이를 갖다 놔봤대. 그랬더니 자, 얘는 이 전하에 의해서 전자들이 당겨지겠지.
당겨지게 되면 이만큼만큼 얘들은 어때? 플러스들이 남게 될 거야. 그래서 요만큼 벌어지게 된대. 그럼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전하로 대전된 막대를 갖다 놔볼까? 자, 이쪽에 엄청나게 더 많은 전하를 띠는 막대를 갖다 놓은 거야. 같은 거리만큼 갖다 놔야 되겠지. 그래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들이 오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벌어지는 정도가 조금 전 것보다 어때? 더 많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벌어지는 정도를 비교해서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해 줄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우진이 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이야기해 보자. 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얘기해 보자.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이게 어떤 대전된 막대를 갖다가 이 금속박 검정기에 접촉을 시켜. 접촉시키면 얘는 똑같은 전하로 대전이 돼 버려. 예를 들어서 이 대전된 막대를 접촉시켜서 이 금속박 검정기가 무슨 전기를 띄었다라고 할까?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대. 여기 주변에다가 이 전하가 뭔지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얘가 누군지 몰라 지금은. 아, 모르는 녀석을 갖다 댈까? 모르는 녀석 갖다 대자. 얘는 플러스로 그냥 대전시켜 버렸어 내가. 오케이? 플러스로 대전시켜 놓고, 자, 모르는 금속을 물체를 가까이 놔봐. 그럼 얘는 반응이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거야. 만약에 얘가 플러스로 대전됐다고 가정해 볼까? 플러스로 대전돼 있었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이 전체는 아직도 전자들이 남아 있어. 오케이? 완벽하게 다 플러스가 있는 게 아니야.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멀리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되니? 가까이 오겠지, 이쪽으로. 그럼 이쪽이 전하가 약해지지. 그럼 이쪽이 뭐가 돼? 전하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플러스가 더 세지겠지. 플러스가 더 세졌어. 그럼 지금 있는 상태보다 어떻게 돼? 더 벌어지게 돼. 이해해? 자, 이번에는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야. 자, 얘들은 벌어져 있었어. 자, 이쪽에 갖다 놨는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였다라고 가정해보자. 마이너스로 어때? 마이너스들 여기도 아직도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이가 싫지. 싫어서 이 마이너스들이 내려가. 마이너스들이 내려가면 얘는 어떻게 되니? 오므라들겠지. 오케이? 오므라들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자, 검정기와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검정기와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지? 어떻게 돼버려?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진다. 반면에 검정기와 반대 종류의 전하이면 어때? 오므라들게 된대. 오므라든다. 오므라이스 먹고 싶다 갑자기. 자, 오므라든다. 자, 그래서 이런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답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편 정전기 차폐는 안 할 거고요. 쿨롱 법칙이라는 중요한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롱 법칙 네 번째 이야기. 쿨롱 법칙을 얘기해 보자. 얘는 자, 전기력이라는 자, 힘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야. 그럼 쿨롱 법칙의 내용을 한번 보자. 사람 이야기할 때는 쿨롱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쿨롱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를 띤 물체들 사이에는 전하를 띤 물체들 사이에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자,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이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물체가 있어. 전하량이 Q1이야. Q1이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Q2가 있어. 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라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지?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얘가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이 나타나. 이때 똑같은 상태에서 전하량이 같다라고 한다면 힘의 크기는 모두 다 같게 되는 거지. 자, 이때 나타난 힘 F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F는 흔히 쿨롱 상수라고 해서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쓰거나 또는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복잡해졌다 그치 시계? 자, 얼 제곱분의 Q1 Q2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K라는 값은 쿨롱 상수라고 불러. K는 쿨롱 상수라고 불러. 쿨롱 상수라고 하고 이 K 값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데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외우는 방법도 무지 간단해. 어떻게? K자 옆에 U자 붙이면 뭐라고 읽으면 되지? K자 옆에 U자 있으면 뭐야? 읽어봐. 파닉스 한 사람 없니? 저 아직 파닉스를 다 못했어요. 어이구, 그래 못 읽는 거야 이거? 네. 찬이 읽어봐. E까지 했어요. E. 요까지. ABCD E까지 했어요. 야, 파닉스 그거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 아니야? 현이 읽어봐. 이거 뭐라고 읽어? 어? 야, 손 중에 보이는 대로 읽어봐. 왜요? 그치, 9. 그 뭐가 그 번쩍거리니? 네? 황금을 갖고 다니니? 자, 그래서 얘는 은하철도 999로 기억하면 돼. 오케이? 은하철도 999. 자, 여기서 2라고 하는 값은 2라고, 이 제로라고, 2가 아니고 얘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게 맞아. 영어로 쓸 때는 엡실론이라고 쓰게 돼.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 입실론이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는 진공 중의 유전율이라고 해.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정도를 비교하는 물질의 특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롬의 제곱 나누기 뉴턴 제곱미터라는 값이 돼버려. 외우기 개똑같다, 그치? 얘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외워주면 돼. 오케이? 훨씬 더 간단해졌지.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주는 법칙이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도, 자, 전압부에 따라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플러스 플러스래. 그럼 곱하면 얘는 뭐가 되지? 플러스.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인데 우리 힘들을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방향을 뜻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방향이 아니야. 얘는 힘의 종류야. 무슨 힘이야? 청력이라고 해. 그리고 얘는 인력이라고 해. 오케이? 이걸 인력이라고 한다. 전에 선생님이 친한 교수가 이제 뭐 대학교에서 있어서 하도 심심해갖고 인생이 따분해갖고 가서 학생들 멘토링을 해준 적이 있었어. 한 학기 정도. 근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걸 질문하는 거야. 이거 보고 내 놀랬어. 왜 놀랬냐면 한번 봐봐. 여기 어떤 전화가 있어.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가 있었어. 그럼 얘에게 작용하는 힘은 뭐야? 청력이 나타나잖아. 얘에게도 청력이 나타나. 근데 이 아이가 와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게 만약에 플러스 1쿨룸, 얘가 플러스 2쿨룸이고 거리가 1m였다라고 할게. 그렇다면 이때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K 곱하기 1의 제곱분의 2라는 값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 K라고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야. 걔가 이러는 거야. 플러스니까 힘 이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얘도 이쪽으로 작용해서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아가야, 그건 그 뜻이 아니라 플러스라는 건 청력이란다. 서로가 밀어내는 힘이야. 그럼 부호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부호는 힘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야. 그때서야 대학생이. 그래서 힘의 부호는 방향이 아니고 여기선 방향이 아니고 뭐야? 종류야. 그래서 그림에서 힘을 표시한 다음에 그걸 갖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방향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살펴보았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화량 얘기했었니? 단위? 6258 얘기했니? 안 했구나. 6258. 6.25 곱하기 12만. 농롭. 자, 전화량의 단위를 한번 보자. 여기서 전화량의 단위는 여기서 전화량의 단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얘는 표준이 되는 전화량이 쿨롬이야. 읽을 때는 얘는 쿨롬이라고 표현해 줘야 돼. 오케이? 쿨롱인데 쿨롬이라고 표현해 줘. 교육부에서는 쿨롬이라고 쓰라고 해. 근데 대학 교수들 가보면 거의 다 쿨롱해. 사람 이름도 쿨롱, 단위도 쿨롱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쿨롬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자, 그래서 1쿨롬이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1쿨롬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1암페어의 전류 세기로
자,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을 의미해 준대. 이거를 1쿨룸이라고 한대. 서진이 잠깐 쓸 시간 줄게. 빨리 써. 쓰느라고 내용을 못 듣는구나. 찬이, 잠 다 달아놨어? 찬욱이 잘 잤니? 아까 내 후반 시간에 잤으니까 다음 시간이 뭐였니? 생물이었니? 화학? 화학이요. 퍼져 잤겠구나. 화학은 안 잤어요, 저 근데. 생물 시간에 잤어 그럼? 아니요. 그럼 4시간만 잔 거야? 전 화학 시간에 미치게 잤어요. 뭐 일상이죠. 왜 자꾸 화학 시간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요. 그 선생님 시간에 미리 자도. 아니 근데 선생님 시간에도 그렇게 막 잠이 오진 않고 생명 선생님 시간에도 잠이 아예 안 오거든요. 근데 화학 시간에만 잠이 와요. 희한하다. 보통 선생님 수업 들으면 애들이 자는데 선생님 수업이 되게 졸립대.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선생님 유튜브 시청자인데 그치. 자기 위해서 들어. 네 번째 듣고 있어요. 자기 위해서 듣는데 막 불면증으로 막 힘들 때 딱 틀어놓으면 5분 안에 잠잔대. 서진이 다 썼어? 이번에 진각 졸업한 언니 중에 이름이 서진이 있는데 안서진. 저기 학교에도 서진이만 2마리예요. 그러면 자꾸 그럼 서운중학교가 서운하잖아. 좋은 학교인데 정말. 학교 이름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멋있는 학교가 민성이네 학교. 이음중학교. 중학교 입학하면 이음 카드 준대. 저희 알아뵙기는 뻥이야 뻥. 이음 카드 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해. 1쿨룸이라는 녀석은 1암페어 세크라고 해. 그래서 이걸 1쿨룸이라고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1쿨룸이라는 것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갖는 전하량이야.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쉽다는 거야. 우리 민족의 가장 슬픈 날 6.25 A18. 그래서 6.25 18이 되지. 우리 민족은 참 슬픔이 많은 나라구나, 그치? 맞아요. 사람 칼로 찌르는 거 그거 봤어요? 사람 칼로 찔러? 네. 왜? 어떤 좀 연세 드신 아주머니가 그 지하철 타고 있는 아줌마한테 20대래? 아무튼 아줌마라고 했다고? 켜고 했는데 아줌마 소리 좀 줄여요 이랬다가 자기야 30대인데 아줌마라 그랬다고 과도로 찔렀대요. 근데 왜 가방에 과도 갖고 다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게 올랐잖아요. 그 벤츠 몇 억짜리 그 주차장에 세워놨다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주차장에 좋은 차 넣느냐고 망치로 다 두들겨가면서 돌아서 다 부숴놓고. 근데 진짜 지금 정성이에요 사진 보면.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찌그러뜨린 거야? 진짜로 사진 찾아보시면 진짜 지금 정성이에요. 그럼 그 사람 집 팔아야 되겠네? 네. 집 벤츠. 팔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동네가 다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고 싼 동네인데 여기다 그런 차 세워놨. 인천이야, 서울이야? 서울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이면 팔면은 살 수 있는데 지방이면 좀 힘들겠구나. 같이 사람이 많아요. 야, 그래도 그 뉴스에 아침에 그 나왔던데 옛날에 16년 전에 인천의 택시기사를 어떤 놈이 살해하고 6만 원을 빼앗아 갔대. 범인 잡혔더라고. 어저께 16년 전에. 6만 원이요? 6만 원.
진짜 간절했나 보다. 아사 직전이. 그것도 두 놈이 2인조야. 사람 죽이고 일당 3만 원이야. 미친 새끼들. 에휴, 나라가 사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강력 문제가 줄어드는데 왜? 아니 무슨 사람을 죽였으면 지들도 죽어야지. 무슨 시진핑도 아니고. 야, 시진핑은 이런 적이 있어. 중국에 2인자가 있었어. 시진핑 다음에 2인자. 근데 얘가 엄청나게 부정부패해갖고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데 그 재산이 100조 원이 넘는데 오. 그게 적발이 됐어. 그 시진핑이 바로 죽였잖아. 일상이죠 뭐. 사형시켜 버렸어. 재산 압류하고. 왜? 지보다 더 많이 꿍쳤나 보지. 일상. 그러니까 윗대가리보다는 덜 꿈쳐야지, 그치? 응? 어떤 또 지방 관리는 진짜 미친놈이 있더라. 그 마오타이주라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술이 있대. 마오카이요? 마오카이요? 마오타이주인가 그래 이름이. 근데 그게 되게 비싼가 봐. 그거를 집에 막 수만 병을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집에 들이닥칠 것 같다고 그래갖고 얘가 그거를 다 어떻게 마셔요. 마시는 어떻게 마셔 그걸 수만 병을 잘못. 그걸 다 따갖고 욕실에다가 버리다가 나중에 들이닥쳐갖고 다 못 버려갖고 잡혀갔지. 걔도 숙청. 그 술만 팔아도 몇십억대래.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기본 전화량이라는 걸 얘기해 보자. 너무 무서워요 이 나라에서 살기. 그럼 북한 가서 좀 살아봐. 엄청나게 좋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자, 기본 전화량을 살펴봅시다. 기본 전화량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라고 한다. 전자 한 개 갖는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걸 기본 전하량인데 한번 볼게. 전자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갖는 전하량이 1쿨롬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2라고 한 거야. 그럼 2는 얼마가 돼 버리지? 얘는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 쿨롬이 되겠지. 6.25는 얼마? 0.25의 제곱이잖아. 얘는 2.5의 제곱이잖아. 그치? 2.5분의 1, 0.4가 되네? 또 2.5분의 1, 0.4가 되니까 0.16이 되겠지.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돼버리니까 1.6 곱하기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 되는 거지. 예, 나누게 해보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본 전하량이라고 표현하고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장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 저희 선행 너무 빨라요. 뭐가? 선행이요. 무슨 선행이? 현행. 그러니까 클리닉 말고 그냥 수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가 빨라?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필기를 다 못하겠어요. 또 배운 거잖아 한번. 손이 느려서. 자, 전기장과 전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만큼 막 시간이 부족해서 절실하다는 얘기야. 여름방학 전까지는 다 끝내려고 하니까. 여름방학 전이요?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어, 내신 끼고 보통 이 책이 6개월 코스거든. 내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는 거야 더. 네. 자, 전기장과 전기력 선에 대해서 얘기해. 올해는 중간 기말 다 본대지.
네, 아니요, 그 2학기 때는 중간만. 자,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전기장은 기호로 E라고 써요. 얘는 B는 이름이 없는데 얘는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 일렉트릭 필드에서 전기마당이 돼버리지. 전기마당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어. 전기장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전기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막연한 정의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한편 실용적으로 보통 쉬운 수준의 물리 내용을 배울 때 많이 쓰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정의이기도 해. 얘는 단위, 양전하. 단위 양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플러스 1쿨럼짜리 전하를 의미해줘. 플러스 1쿨럼짜리 전하야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뭐라고 한대? 전기장의 정의로 쓰고 있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이 개념을 많이 쓰게 될 거야. 오케이? 약간 고급진 개념으로 가면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고급진 개념은 자, 얘는 전기 선속 밀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 뭐가 돼? 전기 선속을 의미해 줍니다. 전기 선속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력선에 다발이 있단 말이야. 우리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자, 얘는 나와서 삼지서왕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갖겠지, 그지? 이런 전기력이 미치는 이런 힘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이게 전기력선들이야. 이 전기력선들이 몇 개나 지나느냐라는 개념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이런 전기력선들이 몇 개나 지나냐라는 개념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전기 선속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 자,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는 걸 살펴보자. 자,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한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얘가 중심 전하 라지 Q라고 얘기해 볼까? 라지 Q래. 자, 이쪽에 거리가 얼마큼 되는 곳에서의 전기장을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자. 이쪽에 나타나는 전하가 만약에 플러스 1쿨럼이라고 하자. 그럼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얘는 어떤 힘을 받지?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을 받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플러스 1쿨럼이 받는 힘이라고 쓴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즉, 얘는 플러스 1쿨럼의 전하를 갖다 놨더니 받는 힘이 플러스 1쿨럼이 되고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대? 전기장 2라고 정의했어. 크기를 전기장 2라고 했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를 2쿨럼으로 바꿔보자. 그럼
그럼 힘은 어떻게 나타나지? 힘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구름짜리를 바꾸면 어떻게 나타나지? 유남 어떻게 나타날 거 아니? 1구름짜리가 2야. 2구름짜리는 얼마 힘이 나타날까? 2가 되겠지. 맞아. 자, 이번에는 3쿨룸짜리를 갖다 놔보자. 3쿨룸짜리를 갖다 놓으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쿨룸짜리 갖다 놓으면 똑같지? 얼마? 3,2가 됐어. 만약에 플러스 Q쿨룸짜리를 갖다 놨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F는 Q2라고 쓰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이것도 일종의 쿨롱의 힘이야. 이것도 일종의 쿨롱 힘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F라고 하는 것은 Q 곱하기 2라고 하자. 이게 쿨롱 법칙이야. 그렇다면 전기장 E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전기장 E는 어떻게 정의하지? Q분의 F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해. 단위는 어떤 단위 쓰면 될까? 전기장의 단위? 힘의 단위 나누기 전하량의 단위가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뉴턴 퍼 쿨룸이라고 써주는 이런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전기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플러스 전하 주위에서는 자, 플러스 전하 주위에서는 어떻게 돼버리지? 방사형으로 나가는 모양이 돼버려. 오케이? 자, 점에서 구대칭으로 나가는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거야. 마치 뭐처럼? 밤톨, 성게처럼. 아시겠어요? 한 점에서 뻗어 나가는 모습이야. 자, 그래서 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대. 자, 전하에서 나와서 무한원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반면에 마이너스 전하 주위에서는 자, 마이너스 전하 주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모든 것들이 어때? 들어오는 모습을 갖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기본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방향은 어떤 방향이지?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1쿠럼짜리 있으면 얘는 당겨주는 힘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전기장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태훈이가 잘 적응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클리닉 시간에 물리 시간에는 전기 부분 수업 나가고 있거든. 정리해요? 어? 정리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